방금 말씀드린 지능 판단법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머리가 나쁜 게 확실시 됐다면 공부를 그냥 포기하던가 아니면 저 공부를 계속한다면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다소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본인의 공부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합격이 어려운데도 계속 시험을 붙잡고 있는 건 모두 다 매몰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길인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메시지가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자고. 일단 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남들보다 IQ가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면 단순히 점수가 안 나오는 걸 넘어 수업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인데요. 사실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작년에 박사 학위를 따는 순간까지도 계속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로 승부를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든 건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바로 공부 집중력이 공부를 하는 만큼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깨달은 시점부터였습니다. 노베이스가 집중력이 낮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부터 보면 등장인물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죠. 반면 1화부터 차근차근 보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클라이막스를 보면 한없이 몰입해서 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새로운 지식을 연결할 곳을 찾지 못하기에 지식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요.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 보니 머리가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 올리면 어느새 공부에 탄력이 붙어 지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해 공부 집중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구간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 넘는 과정 자체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공부 머리가 나쁜 거라고 볼 수 있고 공부보다는 다른 쪽을 찾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여기서 본인의 공부 머리가 나쁜 건지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보면요. 남들이 다 공부하는 시기에 집안의 서포트를 받고 주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다면 공부 머리가 나쁜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더 정밀하게 쪼개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남들이 다 공부하는 시기부터 살펴보죠.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운동부원 친구들이 반에 한두 명은 꼭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뒤늦게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로 방향을 틀었을 때 성적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대부분의 과목은 이전 학년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기에 운동을 하느라 기초를 제대로 쌓지 못했다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학습 결손이 있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특정 기간에 게임에 빠졌든 연애에 빠졌든 여타 이유로 해서 학습 결손이 생겼다면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다 하는 시기에 본인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에 매진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면 학습 결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건 집안의 서포트인데요. 멤버십 회원분들의 공부 컨설팅을 진행하다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집안의 서포트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온전히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가족 행사에 너무 자주 참여해야 된다든가 경제 활동에 매진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한 경제적으로 필요한 인강을 듣거나 사고 싶은 문제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집을 사거나 인강을 듣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가족에 의해 시간을 뺏기지 않는 것도 사실 일정 수준의 서포트가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데요. 유명 강사의 사교육이나 입시 컨설팅까지 받는다면 상당한 수준의 서포트를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보통 수준 이상의 서포트를 받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면 공부를 못하는 것에 다른 변명이 개입될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열악한 조건 아래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달으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 조건까지도 성립이 돼야 진정으로 공부 머리가 나쁘다는 게 확실시 되는데요. 이런 조건 아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냥 껍데기 공부 시간이 아니고요. 독서실에 앉아 딴 생각하며 공부한 것도 아닌 진짜로 레알루다가 몰입해서 남들보다 월등한 시간을 공부했다고 자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공부에 몰입했다는 건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시기에 집안의 서포트도 받으며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다? 안타깝지만 공부보단 다른 쪽에서 길을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잘 못했다면 머리보다는 특정 상황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즉 상황만 극복이 된다면 공부로 승부를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을 마무리 짓는다면 연수남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가 나쁜 게 거의 확실시 됐음에도 공부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뜻이 있어서 계속 정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데요. 후천적으로 IQ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환경승수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승수에 대해 쉽게 예를 들며 설명하면요. 키가 큰 아이와 작은 아이에게 같은 운동 재능이 있다고 할 때
키가 큰 아이는 농구에 취미를 붙여서 상대적으로 농구 실력을 더 많이 키우기 쉬워집니다. 단순한 키의 차이가 결론적으로 시간의 몇 제곱으로 비례해서 둘의 실력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넘사벽으로 잘하게 된 친구와 그저 그런 실력을 가진 본인의 차이가 어쩌면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로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성장 사고방식의 탑재 유무입니다. 이 작은 사고방식의 차이가 최상위권과 중하위권의 차이를 계속 벌려놓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연수남의 격언이 있죠. 는 페이크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격언이 있죠. 이 말에는 진실이 들어있는데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단순한 확신만으로도 학습과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자신의 지능 수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드웩의 한 연구를 소개시켜드리면요. 뉴욕시티의 한 중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고 뇌와 효과적인 공부 기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후 학생들 절반은 기억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 반은 노력을 들인 학습의 결과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새로운 연결 덕분에 더욱 똑똑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단은 지적 발달이 타고난 지능의 작용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연결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강습회가 끝나고 두 집단은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갔는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후자의 설명을 들은 그룹, 즉 성장 사고방식을 탑재한 아이들은 지능이 자신의 손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믿었고 전자의 그룹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즉 지능이 고정되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발전하기가 힘든 거고요. 이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장 마인드셋, 즉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평생에 걸쳐 머리가 좋아지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장형 사고 방식을 탑재하고 연수남과 계속같이 뇌를 발달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 스킬을 통해 더 강력한 암기 머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지능 판단법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머리가 나쁜 게 확실시 됐다면 공부를 그냥 포기하던가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을 갖춰 공부를 계속한다면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